안녕하세요. 네, 2학년 생명과학 심화반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 수업을 그 항산화 물질과 또는 활성산소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 관련된 정의 또는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2교시 때는 1교시 때 배웠던 항산화 물질, 즉 항산화 물질이 진짜 항산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 측정하는 이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더욱 심화시켜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항산화 물질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1교시 수업에 대한 과제의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것은 DPPH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DPPH 어세이, 어세이는 측정법을 영어로 말한 거고요. 분석하는 것 또는 것을 영어로 말한 건데 DPPH는 아래 써진 대로 디페닐 피크릴 하이드라즈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DPPH라는 물질을 볼게요, 여러분들. DPPH 물질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죠. 네. 근데 복잡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게 구조를 외울 필요는 없죠. 구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게 이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보게 되면 이것도 아주 좀 자유 라디칼이 좀 있었어 가지고 이것도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성질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성질이 강해가지고 전자를 받고 동시에 전자를 받은과 동시에 수소와 결합하게 되는데 즉 전자를 받고 수소가 결합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마우스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안 이쁜 점 이해해 주세요. 즉 이 DPPH라는 물질의 특성이 뭐냐? 얘도 자유라디칼, 활성산소처럼 자유라디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오는 성질이 매우 강해요. 즉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물질만의 고유한 특징이 뭐냐? 얘가 즉 우리가 환원되기 전의 상태를 당연히 산화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글씨가 네, 전자를 받고 온 상태를 우리가 환원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DPPH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산화된 상태에서는 보라색을 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색을 띠는 DPPH가 즉 산화된 형태의 DPPH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즉 이 DPPH라는 물질은 산화된 상태냐 환원된 상태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PPH를 이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항산화 물질의 효과를 측정하려면은 항산화 물질이 뭐라 그랬죠? 항산화 물질은 전자를 대신 줘야 돼요. 전자를 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줘서 전자를 잘 주면 잘 줄수록 이 DPPH를 전자를 주겠죠. 그럼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이 DPPH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색깔이 환원돼서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DPPH는 전자를 받아 환원이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항산화 즉 DPPH의 실험 목적은 이 물질이라면 DPPH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항산화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항산화 물질을 실험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체내의 자유라디칼들을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체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라디칼 종류인 DPPH를 사용하여서 대신 측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항산화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험관에서 하는 실험 환경과 세포에서 일어나는 즉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항산화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측은 할 수 있게 됩니다. PPH는 일반적인 경우는 520 나노부터 일반적이라는 경우란 말은 아까 산화돼서 보라색을 띠는 형태인데요. 이때는 그 구조상
520 나노미터의 부분을 흡수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게 되면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산화 물질은 전자를 주겠죠. 즉 전자를 주게 돼서 전자를 주다 보니까 항산화 물질이 전자를 주다 보니까 DPPH는 전자를 받아서 이거 좀 잘못됐네요. 환원되어서 DPPH는 환원되는 거죠. DPPH가 환원됨으로써 520 나노미터에서 흡수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빛을 띠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항산화 물질이라 예상되는 것들을 처리하여 흑광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 항산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뉴스에서 봤듯이 항산화 물질을 탐색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먼저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천연물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이라던가 어떤 과일 열매, 특히 뭐 블랙베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천연물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중에 포함된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출물을 선별해 가지고 항산화 실험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뭐다? 바로 DPPH가 변환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측정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키트에 첨부된 실험 부품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장갑이 있나요? 오늘은 보게 되면 이 DPPH 용액도 나름 좀 뭔가 손에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PPH 용액 이게 지금 코니컬 튜브라는 건데 코니컬 튜브에 보라색을 띠는 그 2mm 정도 선생님이 담아놨거든요. 이 DPPH 용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4개의 이 튜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비타민C 효과를 진짜 이 비타민C가 항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약으로 파는 비타민C도 준비해 봤고요. 레모나 비타민C가 준비해 봤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TPPH 용액을 여기에 이 네 가지 튜브에 각각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넣은 다음에 비타민C를 뿌십니다. 비타민C를 뿌신 다음에 비타민C 가루를 여기에 TPP 넣어주면 끝이에요. 이 레모나 가루도 넣어주면 끝이에요. 참 쉽죠, 실험이? 그랬을 때 이 비타민C와 히트들이 진짜 항산화 효과가 있다면 DPPH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걸 확인하게 되면은 항산 효과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튜브를 선생님 왜 4개 주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실험에는 항상 대조군이 있어야겠죠. 진짜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느냐. 그럼 항상 효과가 없는 걸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물을 그냥 대충 넣어보세요. 물을 넣었을 때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확인하다 보면은 좀 대조군 실험이 되겠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싶은 물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녹차가루라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산화 물질이 있다면 한번 집어넣어서 같이 실험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튜브를 하나 여분을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키트에 일회용 스포이드가 또 있을 거예요. 일회용 스포이드가 있을 텐데 일회용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DPPH 용액, DPPH 용액 보라색 이 용액을 4개의 이 튜브에 0.5ml씩 이거 꼭 0.5ml씩은 지점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확한 마이크로 파이펫이라지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일회용 스포이드를 옮기는데 그 이 튜브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눈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 눈금을 0.5mm 지점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DPPH 용액이 들어있는 이 튜브에 비타민 또는 항산화 능력을 측정해보고 싶은 용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준 다음에 그 후에 색 변화를 관찰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어느 실험은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보라색이던 DPPH 용액이 항산화 물질과 만나서 즉 주변에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DPPH에게 전자를 주겠죠.
전자를 주게 돼서 주는데 전자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항산화 물질 효과가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잘 주기 때문에 이 DPPH를 더욱 노란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DPPH 용액의 색이 노란색이 될수록 항산화 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색 변화를 사실 이게 육안이 아니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노란색으로 변했어.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 간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고 싶어요. 근데 얘도 노란색이고 얘도 노란색이야. 살짝 뭐가 갈색 같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육안으로 분별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DPPH 어세이처럼 색 변화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필요성이 있었을 때 색 변화를 육안이 아니라 어떻게 과학적이고 데이터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DPPH의 색 변화를 정량적으로, 그래서 수치적이란 말이에요. 정량적이란 말은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힌트를 드릴게요. 네, 사실 UV 스펙트로미터라고 하는 흑광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거든요. 흑광도가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들 색이 다르단 말은 서로 흡수하는 파장대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바로 이 스펙트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펙트로미터를 통해서 어떻게 색 변화를 측정하는지 이 스펙트로미터의 원리와 사용법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 실험 과정, 여러분들이 이 DPPH 실험하는 과정을 그 사진을 함께 찍어서 첨부할 것. 선생님이 그 과제를 업로드했는데 과제 한글 파일에 사진을 같이 한글 파일에 붙여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그 DPPH 색변화, 즉 항산화 실험을 진행해 본 후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